지금 들고 있는 이 한입 베어먹은 사과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좀 힘든 점도 많긴 하지만 여전히 우린 이 사과를 보면 그 혁신을 추구하는 이미지와 깔끔한 디자인이 떠오르죠. 브랜드는 그런 겁니다. 브랜드는 원래 다른 상품과 서비스를 나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름, 로고, 포장 등을 의미하는데요. 이제는 이 개념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넘어 국가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걸 국가 브랜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가 만든 제품임을 표현하고 이건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를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꿈이 디자이너라서 어떻게 하면 나의 디자인 안에 이게 한국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걸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역사, 정체성 이런 거를 알려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통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그 의문은 결국 나의 디자인 안에 어떻게 전통을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한복이나 한옥을 개량한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한국적인 문양이나 색감을 통해 전통적인 분위기를 내잖아요. 근데 저는 저만의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저만의 답을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상봉 씨라는 패션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한글 패션을 디자인하기로 유명한 분인데요. 이 한글로 온통 덮여져 있는 이 드레스도 이상봉 씨가 디자인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이쑤시개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친숙한 물건 중에 하나죠. 그럼 과연 이 둘 중에 전통을 더 깊게 표현한 건 뭘까요? 좀은 어처구니 없는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쭉 거슬러 올라가 전통이 뭔지부터 한번 되짚어 놓아봐요. 전통의 사전적 의미는 이런데 사실 간추려보면 전통은 역사적 생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생활 양식과 정신적 유산을 의미합니다. 이 안에는 한옥의 그 외형적인 거, 전통 문양 이런 얘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한복이나 한옥, 전통 문양 같은 거는 전통이 아닐까요?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전통이 맞는데 우리가 전통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는 한복의 색감이나 모양, 한국 전통 문양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나라 조상들의 사상, 생각, 생활 양식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 드레스로 가보죠. 한글은 우리나라 조상들의 지혜와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 모양 자체가 중요한 건 좀 의문이에요. 아시다시피 한글의 본질, 한글의 제자 원리, 사상 같은 건 한 변도 변한 적 없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글의 자음의 모양이나 개수, 발음 방법 같은 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한글에서 지켜내야 되는 건 이런 모양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레스에 한글이 덮여져 있는 게 별로 전통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또 이 이쑤시개랑 비교하자니 이쑤시개 안에는 전통이라고 보일 만한 요소가 전혀 없죠. 여러분 자리 오른쪽 팔걸이를 들춰보면 이쑤시개가 하나씩 쭉 있을 거예요. 한번 꺼내서 들어보시겠어요? 한번 꺼내서 들어보세요. 다 있죠? 이 이쑤시개가 우리 고깃집 가면 흔히 자주 만날 수 있는 그 초록색 녹말 이쑤시개가 아니라 일본에서 내려온 일본식 이쑤시개인데요. 이 이쑤시개 보면 항상 뒷부분에 홈이 파져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처음에 그냥 장식용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용도가 있어요. 이 뒷부분에 첫 번째 홈을 따라서 이렇게 부러뜨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러뜨리면 이 이쑤시개는 이미 사용된 거다 라는 걸 알리는 표시가 되고요. 또 이 부러진 작은 부분은 이쑤시개 또한 받침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요. 근데 이 기발한 아이디어긴 한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일본의 전통적인 식사 예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의 식사 예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받침대에 가지런히 놓아야 되는 점입니다. 그러는 전통적인 식사 예절이
이 자그마한 이쑤시개 하나에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삼성의 핸드폰 사용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점을 통해서 모음을 표현하는 자판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자판을 천지인 자판이라고 하는데 이걸 발명한 조관현 씨도 처음부터 이 한글의 제작 원리를 담아내려는 그런 거창한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미국 도서관에서 책 읽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사람들에게 편하게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자판을 만들다 보니 그 안에 나온 아이디어가 천지인을 본딴 한글 모음 제작 원리가 담겨져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런 이쑤시개나 자판에 담겨져 있는 아이디어들을 과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런 예절을 지킬 필요도 없고 이런 자판, 이런 한글과 같은 글자는 전혀 만나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 사람이기에 한국인에게 어울리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 전통을 담아내려고 외향적으로 담아내려고 모방하고 의식하고 따라하는 것보다는 그냥 순수한 편리함 속에서 아이디어를 찾다 보면 그 아이디어 속에 그 창조되는 아이디어 속에 전통이 담겨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긴 합니다. 이런 이쑤시개나 한글 자판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접해볼 필요도 없고 접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만으로는 국가 브랜드를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데는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제품 안에 전통을 담아내려는 디자인은 그 모방보다는 순수한 창조에서 더 시작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과의 겉은 항상 이렇게 끌리고 누구나 먹고 싶어지는 이런 강렬한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사과의 속은 과일의 본질인 맛, 사과의 그 상콤하고 달콤한 맛과 잘 어울리는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사과와 같은 디자인을 상상합니다. 사과와 같이 외형적인 거는 모두나, 세계 모두나 편리하게 접할 수 있고 거부감이 없지만 그 속은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를 깊게 알려줄 수 있는 전통으로 꽉 채워져 있는 디자인, 그런 디자인을 하는 저의 모습을 저는 오늘도 상상합니다. 감사합니다.